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몇 대 후손에 충청도 온양 땅에 이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 찬 딸이 있어 청주고을 병사 민아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덧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소식을 안 날부터 음식도 들지 않고 종일토록 울면서 지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다.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원체 감시가 엄하여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안 하겠으니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들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옛날부터 하루정이 100년 간다는 말은 있다. 그러나 겨우 10만 올렸을 뿐 시집에는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딸이다. 그런 딸이 이토록 절개가 깊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딸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청주로 가다가 도중에서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다.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이 부인은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된 처지였다.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님을 친정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다.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다. 그동안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꼭 맞춰 지성껏 지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의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 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어느새 남편의 3년상을 치르게 되었다. 이 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했다.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듣지 않을 리는 없다. 아니, 기특한 며느리의 청이라기보다는 실상 한 가정의 큰 문제이며 또한 시급히 정해야 되는 일이었다.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작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67살짜리 양자는 다행히도 성미가 곱고 영리했다.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더 엄했다. 이렇게 이 부인은 남편이 없는 신부, 다시 말해서 과부인 신부로 민씨네 집안에 들어온 지 언 1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다. 모두가 이 부인이 알뜰살뜰 살림을 늘려온 덕분이었다.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은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아무래도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긴장이 되어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그것을 느끼고 새삼 자세를 고추 앉았다.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의 제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실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했지만 예,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이 부인은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깨끗하게 치운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숨져 있었다. 이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다. 그런 줄 모르는 양아들은 머리맡에 남은 약사발을 먼저 발견하고 대경 실색했다. 책상에는 고이 접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주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다.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하여 너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신의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길 바란 때문이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도 다 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 앞이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이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주었다.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전날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하게 되었다.